저는 40대 중반 여성이며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늦은 나이에 가진 아이라서 그런지 더욱 애틋하고 귀한 우리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아이를 보고 있으니 문득 전 남편이 생각나는군요.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 이혼은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충격과 상처로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곱씹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문득 그 시절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소중한 아들 자랑도 하고 싶고요. 저는 20대 초반에 전 남편을 만났어요. 그 시절 우리는 대학교 같은 과 CC였으며 컴퓨터 관련 학과를 재학 중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쪽에 큰 관심은 없었지만 비전이 좋다고 하여 진학하였어요. 그렇기에 전공 관련하여 재미있는 대학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개발 쪽으로 머리가 비상했어요. 졸업하기 전부터 교수님의 눈에 들어왔고 교수님의 추천으로 좋은 곳으로 취직 자리를 정해놓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대학 입학하자마자 군대를 다녀왔고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았기에 먼저 대학을 졸업하여 사회생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남자친구와는 달리 저는 프로그램 개발 관련하여 실력이 우수하지도 않았고 그저 그런 실력이다 보니 취직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직장보다는 못하지만 어렵사리 겨우 취직한 곳에서 일을 배우며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 둘은 바쁜 직장 생활을 보낸 지 1년이 흘렀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시간 동안 더욱 성장이 있더군요. 확실히 이쪽으로 능력이 있다 보니 나중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따로 본인의 회사를 차려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동업하는 선배와 같이 뛰어들어 차린 첫 회사였지만 확실히 수입도 좋고 잘 나가는 남자친구를 보고 저는 대견하기도 하면서 부럽기도 했어요. 그런 저를 알기라도 하는지 대뜸 사업도 잘 되고 자리도 잡혀가고 있으니 슬슬 결혼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사업이 잘 돼가는 모습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고민하지 않으시고 결혼을 밀어붙이셨습니다. 저도 결혼을 싫지는 않았기에 제 나이 25살에 결혼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그렇게 저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더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부랴부랴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보내던 중 어느 날은 밥을 먹으며 제게 이러더군요. 자기 계속 그 회사에 다닐 거야? 왜? 아니,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으니까 우리 둘이 사는 건 내가 혼자 버는 걸로 충분할 것 같아서 그 회사 다니는 거 힘들어하기도 했고. 힘들기야 하지. 그래도 어떻게 나 혼자 쉬어. 자기는 고생인데. 나는 괜찮아. 쉬면서 집안일하고 서방 내조해주면 되지. 그리고 돈 버는 것보다 집안일이 더 힘들어. 우리 엄마 보니까 엄청나게 힘들어 하시더라. 난 나가서 쉬운 돈 벌기로 할 테니까 자기는 집에서 편히 쉬면서 가정주부 해. 정말 그래도 돼? 그럼 나 진짜 그만둔다? 그래. 남편의 배려 섞인 말에 저는 감동을 하였고 이참에 정말 일을 정리하고 집안 살림을 하며 남편을 제대로 내조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런 결심이 서자마자 제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전화를 건 사람은 시어머님이셨습니다. 얘야, 이번 주 주말에 시간 좀 내거라. 나랑 어디 좀 가게. 이번 주 주말에요? 별다른 계획은 없긴 한데 어디 가시려고요? 우리 동네에 큰 한의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너 보약 한 재 지어주려고 그러지. 갑자기 보약이요? 감사한데 저 어디 아픈 것도 없고 튼튼해요. 되려 제가 보약 지어드려야 하는걸요. 아이고, 자고로 여자는 몸이 따뜻해야 하는 법이야. 그래야 얼른 아기도 같지. 내가 저번에 보니까 손발도 차고 몸도 빼짝 말라서 못 쓰겠더라. 아기 가질 수 있게 몸을 다스리는 한약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한 재 지어주마. 그럼 주말에 보는 걸로 하고 난 이만 끊는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보약 타령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죠.
남편은 대략 짐작한다는 듯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나 보약 지어주신대. 임신할 수 있도록 몸 가꿔주는 한약으로. 갑자기 왜 임신 타령이시지? 우리 엄마 빨리 손자보고 싶어 하셨어. 저번에 나한테도 그러시더라. 젊을 때 빨리 애 갖는 게 좋다고. 두고 보니 나도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아이 갖는 거 미룰 수 없잖아. 그래서 임신 계획을 서두르자는 거야? 나는 아직 아기 생각 없단 말이야. 일도 그만 다니라 그러고 아기도 갖자 그러고. 자기 혹시 어머님 말씀 듣고 임신 계획하려고 회사 그만두라고 한 거구나? 꼭 임시 때문은 아니지만 겸사겸사 말한 거지 뭐. 자기도 아이 빨리 갖고 싶어? 아이 생기면 좋지. 나야 미룰 게 뭐 있어? 결혼 전에는 몰랐던 남편의 모습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임신 계획을 서두르고 싶어 했어요. 아무래도 빨리 손자를 보고 싶어 하시는 어머님 등살에 넘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였지만 남편의 말처럼 임신 계획을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없었으니까요. 또 미룰 이유가 없다면 늙어서 아이 낳고 고생하는 것보다 젊을 때 아이 빨리 갖는 게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주말 저는 시어머님을 따라 한의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제 몸 상태를 확인하며 맥을 짚던 한의사는 그러더군요. 태생적으로 마른 체형에다 몸이 차기 때문에 아기집이 약하네요. 몸을 따뜻하게 다스려 자궁을 강화할 수 있는 한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던 부분이었는데 아기집이 약한 상태라 하니 조금 염려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신지 연거푸 하루 아침 저녁 2번씩 잊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날부터 어머님은 자주 전화를 주셨고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한약을 안 챙겨 먹을까 늘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니 잊어버릴 새가 없었어요. 한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은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슬슬 임신이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부부에게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루는 어머님께서 집에 방문하시어 떨어진 한약을 더 지어다 주셨습니다. 아니, 너 꼬박꼬박 한약 잘 챙겨 먹고 있는 거 맞냐? 먹기 싫어서 나 몰래 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 하루에 2번씩 잊지 않고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지어주신 건데 그걸 어떻게 버려요, 아깝게. 그럼 임신해야지. 왜 여태 소식이 없는 거야? 너희 부부 노력 안 하니? 한약도 잘 챙겨 먹고 열심히 노력도 하는데 이상하게 임신이 안 되네요. 더 노력해 볼게요. 주변에서 오히려 더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가 잘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마음먹을 수 있게 기다려주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갖기 힘든다니 더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 알겠다. 이 한약 잊지 말고 잘 챙겨 먹고 항상 몸 따뜻하게 하고 다니고. 알겠니? 조급해하는 시어머니를 달래고 잠시 후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한약 먹기 전에는 임신 준비나 슬슬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쉽게 생각했는데 한약 먹은 지 3개월 동안 소식이 없으니 되려 조급한 건 저였거든요.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저러시니 심란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어느덧 한약을 먹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저희 부부에게 어여쁜 아이를 선물로 주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마음을 편히 먹으시던 시어머님께서는 오만 걱정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더불어 제 불안감도 커졌고요. 젊은 나이라 조금만 관리하고 신경 쓰면 금방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오만과 착각이라는 것을 점차 실감하게 되니 아이에 관한 생각은 더욱 간절해졌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진지하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제 자궁이 약하다 보니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 듯하여 병원에서 검사하고 도움을 받고자 했어요. 병원에서 검사하니 제 자궁이 약하기도 한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될 일도 안 될 수 있으니 마음을 편히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관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아직 나이가 젊으니 시험관은 섣부르고 약물 치료와 더불어 몸과 마음을 편히 갖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병원도 꾸준히 다니고 아이를 갖기 위해 남편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도 챙겨 먹고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요.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 정신을 평온하게 다스리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간절한 마음을 몰라주는 하늘이 야속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부부에게는 한 번도 임신 소식이 없었으니까요. 지나간 시간이 쌓이면서 임신에 대한 저의 집착과 불안감은 나날이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임신이 안 되니 남편도 전과 달리 지친 듯 보였어요. 전 그런 남편을 설득하며 마지막으로 인공수정에 기대를 걸어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미쳤니?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자연적으로 들어서는 임신이 좋은 거라고. 어머니, 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임신이 안 되잖아요. 저 이제 35이에요. 완전히 노산이라고요. 더 이상 임신하고 싶어도 나이 때문에 어려워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시험관이든 인공수정이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볼 테니 저 말리지 마세요. 그래도 그건 안 돼. 내가 계속 이야기했잖니. 점쟁이 말이 자연적으로 생긴 아이를 낳아야 좋다고. 도통 임신 소식을 알리지 않자 시어머님은 어디서 점을 보고 오셔서는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자식 팔자가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들어선다고 했답니다. 젊은 시절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 임신을 어떻게 노력한답니까? 저는 어머님의 고집에도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려 했어요. 그러나 어머님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남편은 어느 순간 어머님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일 때문에 바쁘기도 했지만 병원에 가서 성인물을 보며 정액을 채취하는 게 수치스러울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할 만큼 했으니 그냥 아이를 포기하고 살자고 하더군요. 자기 힘든 거 다 알아. 그렇지만 나도 지치고 힘들어. 아이 갖고 싶어 노력하며 지낸 게 10년이야. 난 자기처럼 쉽게 포기 못해. 제발 마지막으로 시험관이든 인공수정이든 노력해보자. 응? 그때도 안 생기면 나도 깨끗하게 포기할게. 저의 진심 어린 설득에 남편은 마지막임을 약속받고 마지못해 시험관과 인공수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시술하기 전 산모의 몸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기에 저는 몸과 마음을 더욱 정성스럽게 관리하려 했습니다. 남편에게 집안일도 안정을 취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가정부를 들이면 어떨지 물어봤죠. 남편은 좋을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업체에 문의하자 며칠 후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가정부를 하기에는 젊은 나이인 것 같아 저는 당황하며 정말 가정부를 하려고 온 건지 물어봤어요. 나이 좀 있으신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가정부로 일하러 온 거 맞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가정부 구하신다고 해서 온 거 맞아요. 젊은 사람이 이런 일 하러 와서 좀 놀라셨죠? 실은 제가 직업을 따져가며 일할 상황이 못 돼서요. 어려도 어릴 때부터 집안일 다 했고 살림 잘해요. 젊어서 체력도 좋고요.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가정부로 와서 당황스러웠지만 젊은 나이에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예뻐 그냥 가정부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온 날부터 집안 살펴보며 파악하더니 생각보다 일도 곧잘 하더군요. 내심 잘 구했다고 생각하며 전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가정부 아가씨가 저녁 준비를 마무리할 때 남편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은
젊은 아가씨가 주방에 있으니 주춤하더군요. 옷 갈아입으러 안방으로 들어온 남편이 제게 물었어요. 저 아가씨가 가정 보러 온 사람이야? 응. 자기도 젊은 아가씨가 와서 놀랐지. 나도 처음 보고 당황했어.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 가리며 할 처지가 못 된다고 하더라고. 하루만 채용해볼까 생각하고 일 맡겼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한다? 손도 야무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쭉 쓰려고. 그래? 사정은 딱하긴 한데 그래도 젊은 아가씨가 우리 집에서 가정부 한다고 하니 좀 그렇네. 집에서 옷도 편히 못 입고 불편할 거 아냐. 자기가 왜 불편해? 어차피 자기 이 시간에 오거나 늦게 오잖아. 가정부 아가씨는 저녁하고 설거지하면 갈 건데 뭐. 저 아가씨 보는 시간 많지 않으니 걱정 마셔. 라고 이야기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젊은 아가씨가 불편한지 저녁을 서둘러 먹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가정부 아가씨 덕에 몸도 마음도 편해져 좋았습니다. 그 아가씨는 계속 우리 집으로 출근했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 젊은 아가씨가 야무지게 일도 잘하는데 성격도 참 좋았습니다. 늘 웃는 얼굴에 서글서글하니 친화력이 참 좋더라고요. 애교 있는 말투와 행동으로 저와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일을 어느 정도 하고 잠시 쉴 겸 저랑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모님, 사장님은 언제 만나서 결혼하신 거예요? 남편이랑은 대학교 때부터 알았어. CC였거든. 와, 그러면 엄청나게 오래 사귀셨네요. 두 분이 많이 사랑하셨나 보다. 저도 그런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부러워요. 나래 씨는 남자친구 없어? 한창 좋을 나이인데. 저는 뭐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서요. 남자는 천천히 만나야죠. 그렇구나. 그래도 좋을 나이인데 아쉽겠네. 나중에 내가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줘야겠다. 이렇게 손도 야무지고 살림도 잘하니 남자들이 좋아할 거야. 정말요? 저야 좋죠. 그런데 사모님, 며칠 일하다 보니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응, 뭔데? 보니까 두 분밖에 못 봐서요. 혹시 아이는 없으신가요? 조심스러운 나래 씨의 물음에 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나래 씨에게 그동안의 이유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좋을 것도 없는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나래 씨를 편하게 느낀 저는 그동안의 세월을 신세한탄하며 풀어놓고 있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나래 씨는 좋은 소식 있을 거라며 저를 위로하기 바빴습니다. 그런 그녀의 태도에 제 마음이 풀어지더군요. 전부터 동생 하나 있었으면 하는데 제 친동생이 생긴 듯 그런 그녀가 편했습니다. 때로는 동생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제 덕이 부족하여 자식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스님의 말을 들으시고는 공을 세워야 한다며 저와 같이 절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 믿지 않았지만 저와 마찬가지로 시어머님 또한 간절한 마음일 테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심정으로 어머님을 따라 절을 다니게 되었고 밤늦게까지 마음을 비우는 수양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 혼자 저녁을 먹는 일이 많아졌고 저의 빈자리를 나래 씨가 채워주게 되었죠. 어떨 때는 어느 사찰에 있는 주지스님이 영험하다며 저를 데리고 지방으로 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절에서 수양하며 1박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런 시간이 오래 쌓이다 보니 정말 어머님의 말씀처럼 제 몸과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몸의 상태도 좋으니 시험관이든 인공수정이든 무리 없을 것 같았어요. 뭐랄까, 이번에는 꼭 임신할 것만 같은 좋은 예감도 들었죠. 그러나 그 예감은 곧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어김없이 시어머님을 따라 공을 세우던 중 시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으시다며 어머님을 찾으시는 바람에 생각보다 집에 일찍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얼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올 때가 되었죠. 저는 오랜만에 같이 식사를 해야겠다 싶어 서둘러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발 현관에 남편의 신발이 있더군요. 벌써 퇴근했나 싶어 들어가 보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남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한 기분에 조심히 다가가 살펴보니 남편과 나래씨가 침대에 나란히 붙어 누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본 광경을 믿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니 둘은 연인 사이처럼 서로를 어루만지며 이야기를 주고받더군요. 오빠, 오늘 저녁 정말 맛있었어. 오빠 덕에 비싼 레스토랑도 가보고. 나 너무 행복해. 그깟 레스토랑 오빠가 얼마든지 데려가 주지. 다음에 또 가자. 그리고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오빠가 우리나라에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정말? 역시 우리 오빠는 얼굴도 멋지고 자상하다니까. 정말 최고야. 오늘 그 사람 늦게 온다고 했으니까 편히 쉬자. 오빠가 데려다 줄게. 두 사람의 대화는 누가 봐도 연인 사이임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토록 임신을 바라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남편이란 사람은 어린 년이랑 붙어서 이러고 있다니요. 정말 세상이 원망스럽고 제 하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두 사람을 향해 소리를 질렀죠. 저를 본 두 사람은 눈이 커지며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희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콜에 남자랍시고 바람 피우니? 왜? 젊은 년이랑 붙어 먹으니까 그렇게 좋아? 아내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임신할까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사는데 남편이란 놈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동안 내가 늦게 오거나 집에 못 올 때마다 인연이랑 붙어 먹었니? 그리고 너 아주 앙큼한 애였구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자기야, 다 오해야.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둘은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라고. 친구? 친구 좋아하네. 친구끼리 주물럭거리면서 붙어있니? 내 눈으로 다 봤는데 무슨 헛소리야? 맞아요, 사모님. 저 오빠랑 만나고 있어요. 오빠, 이렇게 된 거 그냥 솔직하게 다 말하자.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 내가 사랑하는 건 우리 아내야. 너랑은 그냥 심심풀이로 만나는 거라고. 자기야, 나 자기밖에 없어. 어린 게 하도 꼬리치길래 내가 잠시 미쳤나 봐. 남편은 제게 다가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저와 남편을 노려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전 더 이상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잠시 미쳤다고 해도 10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며 지낸 저를 생각한다면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이 남자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소름이 끼치며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옷가지 몇 벌을 큰 가방에 쑤셔놓고 문 밖으로 집어던지며 당장 꺼지라고 쫓아냈습니다. 남편은 문 앞에서 저를 계속 부르며 무릎 꿇고 빌었고요. 전 그런 남편을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제게 용서를 구했고요. 잠깐은 실수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전 그런 남편을 생각할수록 더욱 괴로웠습니다. 날 배신하고 바람 피운 그 남자를 아직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고통과 혼란 속에서 살얼음 같은 냉전을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다 정리했다며 제게 용서를 구했고 전 텅 비어버린 빈 껍질인 채로 몇 달을 허송세월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있던 그년이 절 찾아왔습니다. 할 말이 있다며 꼭 전해야 한다고 저를 찾았어요.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켜 저를 보고 서 있는 그년을 지나쳐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보고 여기 왜 왔냐고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그녀는 그런 남편을 무시하며 제게 다가와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임신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제 뱃속에 오빠 아이가 있다고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 인생을 시궁창처럼 갈 때까지 갔구나 싶었습니다. 그년의 임신 소식에 남편을 힐끗 보니 당황해하며 떨리는 눈동자로 그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참 희미해져 가더군요. 그제야 정신 차리고 보니 부른 배가 보였습니다. 알겠으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달라고 하였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쓰레기 같은 상황을 마주해버렸으니 버티기 힘겨웠습니다. 며칠 동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거나 누워서 시체처럼 지내니 남편은 시어머님께 모든 사실을 다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찾아오시더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며 힘든 저를 거실로 부르셨어요. 이야기는 대강 들었다. 일이 이렇게 된 건 안타깝지만 어쩌겠니, 내 아들인걸.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 아들도 남자 아니겠니? 그 긴 시간 동안 너랑 살면서 우리 아들이 못나게 있었겠어?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를 낳아주길 했니? 뭐 했니? 그러니 한눈을 팔지. 난 솔직히 이렇게 임신이 안 돼서 우리 아들 어디가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이거 봐라. 한 번의 임신이 떡하니 되지 않았니? 그 보살이 늙음하게 손잡을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손잡은다는 걸 이야기해 준 모양이다. 내가 너한테 손주 보려고 기다렸다가는 나 장례 치를 때까지 기다리겠어. 그래서 말인데 난 내 손자 포기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물러나. 깨끗하게 갈라서란 말이야. 엄마, 이 사람 아직 힘든데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 넌 조용히 해. 너도 네 자식 생겨서 좋다고 했잖아. 시어머님의 입에서 나온 소리를 듣고 멍해졌던 정신이 서서히 돌아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 못한 상태로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내 아이가 생겼다는데 나도 오래도록 기다린 아이고. 우리 그만하자. 위자료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줄게. 남편의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미안하다며 싹싹 빌더니 자신의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결국 날 2번 버리는구나 생각되니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이혼해주면 안 되죠. 누구 좋으라고요. 인간 같지도 않은 두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며 절대 이혼 못해준다고 악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미 남편은 친정에도 이 사실을 알렸고 친정엄마는 그런 저를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셨죠. 시어머님은 얼른 데리고 가시라며 저를 내쫓듯이 쫓아내려 하더군요. 남편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친정엄마 손에 붙들려 집에 온 저는 마음고생을 많이 하며 보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그런 놈이랑 당장 헤어지고 아직 늦지 않았다며 새 출발하자고 하셨고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매일 제 자신을 죽이며 지내던 중 그년이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출산 소식을 들으니 정말 다 끝인 것 같더군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시어머님의 괴롭힘에 벼랑 끝으로 몰린 저는 결국 이혼에 합의해주기로 했습니다. 평생 먹고 살 만큼 큰 돈을 위자료로 받기도 했고요. 이렇게 허망하게 끝이 났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은 그년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제 짐을 챙기러 간다는 말로 핑계를 대며 그년의 낯짝을 마지막으로 보러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이를 안고 있더군요. 그년에게 시원하게 욕이나 저주라도 퍼부어 주려고 하는 찰나 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남편과 하나도 닮지 않아서였죠.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그이랑 하나도 안 닮았어 라고 말하였고 순간 그년의 눈동자가 떨리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요. 헛소리하지 말고 당장 꺼지라며 그녀는 절 밀쳤습니다. 전 균형을 잃어 휘청거리는 척하며 아이의 쪽쪽이를 몰래 챙겨서 그 집에서 재빨리 나왔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남편의 물건과 아이의 쪽쪽이를 대상으로 친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제 예상대로 그녀나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전 그 결과지를 가지고 집으로 찾아갔어요. 마침 집에는 손주를 보러 오신 시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님께 보란 듯이 결과지를 보여주며 친자식이 아니라고 말했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아이를 못 가져 제가 질투해서 조작한 것이라며 그럴 일 없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이 결과지를 보고도 못 믿겠으면 다시 검사해보라고 했고 그 결과를 보고 당황한 듯한 그녀는 당장 나가라며 제게 소리를 쳤습니다. 전 아랑곳하지 않고 웃으며 이미 파국으로 이어진 가정이니 알아서들 잘 살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남편은 우리 친정 앞에 찾아와 무릎 꿇고 울며 미안하다고 다시 자신을 받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온갖 전화며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낳은 그녀를 쫓아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님은 제가 준 결과지가 의심스럽다며 다시 검사하자고 하셨고 그 결과 친자가 아님을 정확히 확인한 순간 그년과 아이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임신이 안 되는 아들이 의심스러워 병원 검사를 하였고 무정자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임신이 안 된 원인이 본인이었다면서 정말 제게 미안하다고 통곡을 하는 전 남편. 전 그런 둘을 만나지 않고 연락도 다 차단하며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계속 집에 찾아와 귀찮게 구는 바람에 연락처도 바꾸고 집도 이사했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젊은 나이라 안타깝다며 재혼을 하라고 설득하셨고 지인의 소개로 1살 많은 남자를 소개받아 재혼하였습니다. 그러다 신혼기간 중 하늘이 주신 선물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 무당의 말이 맞았는지 늙음하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소중하고 아주 예쁜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세 가족은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한번 가정의 실패로 얻은 상처를 잘 치유하여 잊고 있었죠. 그러나 우연은 참 기가 막히게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외식을 하다가 계산을 하던 중 전 시어머님, 시아버님, 전 남편이 식사하러 왔는지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를 본 시어머님과 남편은 걸음을 멈춰섰습니다. 처음에 알아본 저도 주춤거렸지만 곧바로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식사하러 오셨나 봐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전 남편이랑 식사하고 나오는 길이에요. 보시다시피 좋은 사람 만나서 새 가정 꾸렸거든요. 참, 우리 아들이에요. 너무 예쁘죠? 당신 덕에 이렇게 아이도 갖게 되고 정말 고마워. 그리고 어머니, 그 무당 실력 좋네요. 늙음하게 아이 갖는다는 말이 맞았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시어머님은 저를 째려보고 계셨고 전 남편은 멍하니 우리 가족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그들을 지나쳐 나와 남편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런 우연이 어디 있나. 세상 참 좁다 싶다가도 나의 행복한 순간을 보란듯이 보여줬으니 신이 나더군요. 지금의 내 남편과 아들이 참 자랑스럽고 더욱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가족과 꽃길만 걸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항상 행복하세요.